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에 발생하여 1년 면역력을 망치는 내 몸속에 균형 조절이 안 될 때 생기는 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연 균형 조절이 안 되는 병, 무슨 병일까요? 자, 머릿속으로 많은 어떤 질병들이 떠오를 건데 이미 짐작을 해서 맞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냉방병입니다. 여러 기상 관측에 따르면 올해도 폭염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대략 36도에서 37도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실내 온도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폭염에 지나치게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체온은 시상 하부에 위치한 체온의 조절 중추를 통해서 조절이 되는데 피부와 심부 조직은 한랭 및 온열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체온 조절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있죠. 체온 조절 중추 그리고 피부와 장기들이 맞물려 가면서 체온을 균형 맞추게 조절하고 있는데요. 근데 폭염에 노출되게 되면 체내 열 생산 기전은 억제되고 피부 혈관의 확장이나 땀을 내는 발한, 호흡촉진 등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염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이런 신체 기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리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지나친 냉방 사용으로 인한 저체온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냉방병은 현대의 문명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흔히 냉방병이라고 불리는 우리 병은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문명의 질환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위기에 빠뜨리는 질환이죠. 우리 신체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차츰 적응하게 되는데 냉방을 해서 차가워진 실내로 갑자기 들어서게 되면 심각한 혼동을 겪게 되죠. 밖은 여름인데 안은 겨울이다. 즉 지금 현재 계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헷갈리게 되는 자가당착의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온인 실외와 저온인 실내를 빈번하게 오가다 보면 심한 부적응 증상을 겪으면서 체온 조절 기관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체온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인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 가운데 특히 부교감 신경이 체온 조절을 담당하게 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땀의 배출, 혈관의 수축 등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교감 신경이 감당할 수 있는 온도 변화는 대략 5도에서 10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온도 차이가 날 때는 우리 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체온 조절 장치가 가부하가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체온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자율신경의 변조 현상, 혼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냉방병이니 냉방병은 단순한 체온 조절 장애라는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 심각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두통, 식욕부진, 코막힘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과 함께 명치를 특히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위장장애, 소화불량이 오죠. 현기증 등이 동반되고 관절통, 그리고 심한 월경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신적인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계가 이 모든 증상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감기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소화 불량이 오고 그 다음에 전신적인 염증 상태로 인해서 관절통, 여러 가지 근육통 등이 있게 되면 냉방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냉방병에 잘 걸리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운동이나 육체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식을 자주 합니다. 소화불량이 있게 되고 자율신경계가 항상 고생을 하고 과로를 하게 되죠.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죠. 스트레스 자체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지나치게 활성화시켜서 부교감신경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화학물질이나 조미료가 많이 든 음식을 즐기죠.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항상 에어컨을 켜두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냉방병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 특징을 잘 살펴보면 냉방병은 현대인이 스스로 자초한 문명병이죠. 현대 문명은 갈수록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고 기계들이 대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쓰는 일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세탁기, 자동차, 인터넷, 에어컨 모두가 육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대신 우리의 몸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냉방병과 같은 문명병에 시달리는 온실 속의 하초와 같이 나약한, 너무 예민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저는 이런 처방을 합니다. 하루 집에서 쉴 때는 에어컨을 켜지 말고 지내보십시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2리터 이상 드셔 주십시오. 사무실에 출근해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바깥 바람을 쐬어 주십시오. 창문을 열어도 좋고요. 잠시 밖에 나갔다 와서 테라스 쪽에서 바깥 공기에 노출되셔도 됩니다. 일과 중에 한 번 이상은 근처 공원이나 녹지에서 10분간 코로 호흡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더워도 사무실이나 실내 창문은 2시간에 한 번 10분씩 열어서 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 요청을 잘 따르신 분들은 냉방병을 금방 잘 극복을 하셨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일 평균 체온을 측정하는 오전 10시에 체온을 재서 36.5도 미만이면 저체온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면 체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체온을 올리는, 우리 몸의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식재료를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각종 과일, 견과류, 마늘, 파, 찹쌀, 갈치, 새우, 식초 등과 같이 쓰고 찌기고 신맛이 나는 음식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냉방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 자율신경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활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에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체온 유지에 유의합니다. 한기를 느낄 때에는 얼른 긴 소매나 가디건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죠.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씨 이상 나지 않게 합니다.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로 유지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 주십시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냉방이 된 실내에서 장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몸을 수시로 움직이고 1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 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털거나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발목 스트레칭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잠시 일어나서 손 허벅지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을 지켜주십시오. 운동, 휴식, 수면에 불균형이 있을 때 냉방병은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커피나 얼음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로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방병은 우리가 조금만 생활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문명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의 복원력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예방하고 그리고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병을 장시간 방치했을 때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변조 현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공들여 쌓은 일련 면역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냉방병 없이 잘 극복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